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차례장입니다. 하루가 또 시작됐습니다. 참 빨리 오네요. 더워가지고 좀 에어컨 좀 틀고 좀 하루를 시작해 봅니다. 오늘은 벌써 수요일이에요. 수요일. 이제 목요일 금요일이면 또 한 주가 또 훌쩍 지나갑니다. 또 태풍도 올라온다고 하니까 다들 태풍 조심하시고 무더운 하루 신나게 즐겁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잘할 수 있어요. 잘할 수 있으니까 쫄 필요도 없고 항상 마음가짐 단단히 하시고 파이팅 외치면서 한번 저랑 같이 한번 오래오래 장기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포기해도 괜찮습니다. 포기해도 되고 도망가도 됩니다. 너무 이렇게 눈치 볼 필요 없어요. 아니다 싶으면은 과감하게 그냥 포기하고 다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뭐 주식 투자 뭐 꼭 이렇게 해야 가지고 해서 뭐 성공을 해야 하냐? 뭐 그것도 아닌 것 같아. 성공 안 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은 자기랑 잘 맞지 않는데 그냥 막 의무감으로 막 부담감으로 그런 식으로 투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 버립니다. 버려. 피폐해지니까 안 해줘도 되니까 절대 주식 투자를 무리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냥 뭐 적립금 이렇게 적립한다는 식으로 적금낸다는 식으로 이렇게 모아가는 것은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너무 막 공격적으로 해가지고 한 방에 그냥 끝내겠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 행동만으로 알 수 있는 그 사람의 그 숨겨진 심리들이 있어요. 심리. 행동만으로 알 수가 있어요. 이 평소보다 잠을 많이 자는 사람은 뭔가 슬픔을 느끼고 있을 확률이 높다고 하네요. 잠 많이 자는 사람들 그런가요? 그리고 말수는 적지만은 말이 빠른 사람이 있어요. 말이 빠른 사람은 비밀을 숨기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저 친구 말수는 적는데 말이 빨라. 비밀이 있을 거야. 그런 건가요? 별거 아닌데도 잘 웃어주는 사람은 외로움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도 화를 내는 사람은 사랑과 관심을 필요로 하는 거겠죠. 우리는 이 겉으로 드러난 행동과 표현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만은 사실 그 사람의 사소한 그런 행동과 표현 속에는 그 이면을 들여다봐야만 알 수 있는 그런 비밀이 숨어 있어요. 비밀이 숨어 있더라. 누군가에게 자주 상처받는다면은 자꾸만 원치 않는 그런 오해가 이제 비롯된다면은 우리 마음의 그런 작동 방식을 이해하려고 한번 노력해 보자고요. 알겠죠? 그러면 또 삼성의 이야기를 한번 또 시작해 볼까요? 뭐 저는 뭐 이야기 많이 들려드리는데 좀 도움이 돼야 할 텐데 저도 좀 답답합니다. 뭐 듣다 보면은 뭐 좋은 일이 생기겠죠. 항상 또 희망회로 돌려보고 여러분들에게 희망 고문 한번 줘야 하나? 삼성전자가 그 마치 인간처럼요 그 기능하는 최첨단 그런 시스템 반도체에 관한 구상을 10월에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이 8일 반도체 업계 등에 따르니까 삼성전자가 오는 10월 5일이에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호제이 이 반도체 캠퍼스에서 테크데이를 열어가지고 이 반도체 분야의 신기술을 소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 행사에서는 그 박용인 삼성전자 그 시스템 LSI 사업부장이 인간과 유사한 성능을 발휘하는 시스템 반도체인 세미콘 휴머노이드를 주제로 해서 기조 연설에 나선다고 하는데 이 기조 연설에 보니까 세미콘 휴머노이드 기술 동향과 그 삼성의 개발 계획 등이 이제 공개될 것으로 보이는 거죠. 삼성은 사람의 눈과 유사한 초고화소 이미지 센서를 비롯해가지고 사람의 그런 오감을 감지하고 구현할 수 있는 센서 등에 관한 개발을 현재 추진 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박 사장은 지난해 테크데이에서 사물이 사람처럼 학습과 판단을 해야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뭐 인간의 두뇌, 뭐 심장, 뭐 신경망, 시각 등의 역할을 하는 시스템 반도체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질 것이다. 그렇게 언급을 한 바 있어요. 삼성전자는 세미콘 휴머노이드가 이제 첨단 기술로 이제 세계를 혁신할 날이 눈앞에 다가왔다고 하죠. 그래서 기술의 미래에 그 불을 지피는 AI, 5G, 기계 비전의 힘을 극대화할 다양한 솔루션을 현재 선보일 예정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하여튼 참 시대가 막 발전하다 보니까 그것도 따라가는 것도 참 쉬운 게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이달 22일 날 임시총회를 열어요. 한국경제인협회로 이제 새롭게 출발을 합니다. 4대 그룹의 전경련 복귀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데 차기 회장으로는 추대된 류진 풍산그룹 회장이 이재용 상성그룹 회장 등과 친분이 두터워서 4대 그룹 복귀가 이뤄질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재계에서는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조만간 임시회의를 열어서 전경련 복귀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거죠. 재계 등에 따르니까 준법위는 조만간 임시회의를 열어요. 그 한경협 회원사 복귀 등에 대해 논의하는 건데 이달 정례회의는 20일로 예정돼 있고 그 전경련 임시총회와 날짜가 같아가지고 임시총회 전에 전경련 그 복귀에 대해서 이제 논의하는 거로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이번 그 임시총회에서 전경련하고 통합되는 그 한국경제연구원이 있어요. 그 회원 자격 승계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 같습니다. 삼성그룹을 포함해가지고 4대 그룹은 국정농단 사건 이후에 전경련 회원세에서 탈퇴했는데 한경연 그 회원 자격은 유지를 했더라고요. 이에서 전경련 측은 한경연과 이제 통합한 후에 한경협으로 이제 새롭게 출발한다는 소식을 이제 4대 그룹에 알리면서 한경연 회원 자격이 한경협에서도 이뤄진다는 그런 뜻을 전한 바 있다고 합니다. 다만 재계 등에서 이번 준법위 임시회의에서 전경련 복귀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단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많아요. 이찬희 삼성의 그 준법감시위원장은 지난달 18일 취재진을 만나가지고 전경련 복귀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밝힌 바 있고 이 위원장은 전경련이 과거에 정경유착의 고리라는 폐해가 있었다. 삼성이 재가입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지적을 합니다. 준법위 측은 임시회의 일정 등과 관련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다. 그런 입장을 또 보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현재 보니까 Z 플립 5 옐로우 모델 같은 경우에는 20일 이후까지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 그런 겁니다. 잘 팔리는가 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Z 플립하고 폴드 5죠. 현재 일주일 진행된 국내 사전 판매에서 한 100만 대를 돌파하면서 폴더블 폰의 라인업에 이정표를 찍었다고 합니다. 청년층의 그 수요가 대폭 확대된 것으로 파악되는데 노태문 그 사장이 그 제시한 목표처럼 삼성 폴더블 폰이 플래그십 대열에 합류하는 전략도 이제 순항할 전망이라고 하죠. 8일날 삼성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진행된 Z5의 국내 총 사전 판매량이 102만 대예요. 갤럭시 Z 라인업 중 첫 사전 판매가 100만 대 돌파했고 아울러서 올해 초에 출시한 삼성의 플래그십 라인업 모델 갤럭시 그 S23 시리즈의 사전 판매량이 109만 대에도 근접을 했어요. 이렇게 삼성은 올해 국내 플래그십 스마트폰 세대 중에 한 대를 이제 폴더블 폰으로 판매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바 있고 지난해는 Z 플립 4, 폴드 4를 통해서 그 추진한 대중화를 넘어서 이제 프리미엄화까지 적극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서서 노 사장은 간담회에서 2019년에 그 첫 폴더블 폰 출시 때부터 앞으로는 폴더블 폰이 이제 프리미엄 카테고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그냥 말씀드렸고 지금은 그 내용들이 차분히 지켜지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올해는 그 폴더블 폰이 갤럭시 노트 판매량을 넘어설 것을 기대하는데 갤럭시 노트 시리즈 중 역작으로 평가받는 노트 7 시리즈는 연간 1000만 대 초반대 판매량을 기록한 바 있고요. 폴더블 폰이 노트를 넘어서 스마트폰 주류에 자리매김시키겠다는 거죠. 이렇게 Z5가 사전 판매에서부터 긍정적인 시장 반응을 이끌어낸 만큼 이 같은 삼성의 전략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폴더블 폰 업계에서는 차기 목표로 여겨지던 1000만 대 판매는 무난히 넘어설 것이다. 삼성은 오는 11일부터 공식 출시 일정에 나서는 거죠.
이번에 그 사전 판매 기록에서 또 하나 눈여겨볼 점이 있어요. 청년층의 기반을 넓혔다는 겁니다. 삼성은 사전 판매 이전부터 Z5 라인업으로 젊은 층을 공략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는데 SK, KT, LG 하여튼 뭐 이동통신 3사의 그 청년층 공략 전략도 통했다는 평가가 있어요. 이통 3사는 시장 판매부터 폴더블폰 수요 특성에 맞춰가지고 청년 요금제, 뭐 청년 맞춤형 굿즈, 혜택 등을 이제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청년 마케팅을 적극 뭐 활용했다는 거죠. SKT에 따르니까 T 다이렉트 사전 구매자 62%가 20에서 30대래요. Z 플립 5 전체 구매자 중에 35% 이상이 2030 여성, Z 폴드 전체 구매자 중 53%가 3040 남성 소비자라네요. 플립 5, 폴드 5의 판매 비중은 각각 70%, 30%고요. 뭐 T 팩토리, 에드샷 플러스, 뭐 LG U 플러스, 뭐 일상의 틈, 하여튼 여러 가지 있는가 봐. 하여튼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청년층을 중심으로 방문자들이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하여튼 KT하고 LG U 플러스가 오프라인 매장 방문자 수가 최소 2배 증가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박입니다. 잘 팔리는 것 같습니다. 잘 팔리는 것 같다. 다행이네요. 잘 팔리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했는데 그 삼성이 오는 10월에 열린다 했죠. 삼성 테크데이 2023에서 그 시스템 반도체 신비전을 발표한다고 했죠. 냄새를 맡거나 맛을 느끼는 인간의 오감 기능을 갖춘 그 인간형 반도체 개발 생산 계획을 구체한다는 것 같아요. 뭐 의료용 로봇, 그래픽 처리 장치, 뭐 대규모 언어 모델 이런 기술도 소개할 것 같아요. 전자학계에 따르면 삼성의 그 팹립스 역할을 하는 그 시스템 사업부가 10월 5일이죠.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열리는 삼성 테크데이 2023을 통해 가지고 시스템 반도체의 새 비전을 발표를 합니다. 2017년 시작된 삼성 테크데이는 삼성전자의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선보이는 자리인데 이 박용인 사장이 이제 눈앞으로 다가온 인간형 반도체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한다고 했죠. 이 기조 강연에서 인간형 반도체 개발 현황과 상용화 계획을 밝힐 전망이고요. 삼성은 그 카메라의 그 눈 역할을 하는 그 고성능 반도체 이미지 센서를 생산하고 있어요. 소니도 아주 있죠. 소니. 지금 삼성과 소니가 이제 경쟁 라이벌이겠고, 시각과 함께 미각, 후각, 청각, 촉각을 감지하고 구현할 수 있는 현재 반도체를 개발 중이다. 그래서 LS 사업부가 그 내부의 그 TF를 신설해요. 신사업 TF를 신설하는데 인간형 반도체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점검하고 있고, 주역 삼성전자 그 신사업 TF장이죠. 이름이 주역이에요. 부사장이네요. 테크데이에서 인간형 반도체를 활용해서 의료용 로봇을 소개할 거로 봅니다. 올해 초에는 그 퀄컴에서 영입한 그 베니 카타비안 삼성 오스틴 연구센터 뭐 책임자 같아요. 이건 부사장급인데 이 친구가 연사로 참석하고 자율주행차 반도체 개발 전문가인 사람인 것 같아요. 보니까 삼성의 GPU하고 NPU 기술 현황을 밝힐 거랍니다. 하여튼 뭐 다양한 것들이 많이 나오네요. 그리고 또 임석환 부사장이 현지에서 섭외 중인 패널과 함께 AI하고 챗 GPT를 비롯해서 LMM 관련 기술 등에 대해서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진만 부사장도 뭐 임준서, 뭐 김준석, 뭐 등등등 해가지고 여러 명 있는데 뭐 하여튼 임원들이 참석을 한다고 하니까 한번 봅시다. 하여튼 미국의 유명 팹립스 AMD도 이제 테크데이에 참석합니다. AMD. 마틴 애슈턴 AMD 부사장이 삼성전자와 맺은 기술 동맹의 그런 진행 상황을 이제 소개를 하겠죠. 삼성은 AMD가 손잡고 작년부터 스마트폰 AP에 들어가는 GPU X 클립스를 개발 중입니다. 올해 4월에 삼성이 AMD의 GPU를 활용해서 전장용 반도체를 개발하는 내용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고, 삼성은 예리사이퍼는 테크데이에서 시스템 온칩, 이미지 센서, 하여튼 900여 개 시스템 반도체도 소개를 한다고 하네요. 작년과 달리 올해 테크데이에는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가 참가하지는 않습니다. 메모리 사업부는 10월에서 11월 미국에서 개별적으로 테크데이를 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이 잘 돼야 대한민국도 잘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삼성이 잘 돼야 한다.
삼성전자의 존재가 참 큽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날도 덥고 힘들고 하는데 한번 우리 잘해서 이겨봅시다. 이 어려운 시기도 극복할 수 있어요. 하여튼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합니다.